아니 계속 못할걸요? 더 하려고 하고 다니는 건데 그럼 안 되죠. 자, 정신 챙겨 전해놔. 그럼 어떡하냐. 한심스럽잖아. 그 많은 시간 동안 다 하다가 퇴장해서 놀다가 4시에 영상 켜가지고 영상이 없다 하면 어쩔 거라고. 아니 저쪽이 호수공원 한스에서 밥 먹고 왔어요. 영상 끌까? 영상을 꺼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영상 꺼봐. 네.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이건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언급하자. 세 점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 ABP를 지나는 ABP를 지나는 원이야라고 얘기했으니까 원 하나를 그립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가지가지 한다. 그리고 A라는 점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P라는 점이 있는데 AP, B가 45도야인 거야. 맞죠? 어떤 원주각이 45도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각은 직각일 거야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A가 여기 있어. 이 녀석은 90도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야. 그치? 여기까지가 생각의 출발이었던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다른 세점의 원C인데 얘가 원C인데 3분 5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 C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 이런 거지. 얘가 지금 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직각 이등변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중심의 수선을 내리면 그 현은 이등분이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수직 이등분이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직선은 수직 이등분선인 것이고, 맞지? 수직 이등분선인 것이고 그 수직 이등분선 위에 중심에 아니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고 5,3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요 놈의 기울기는 2였어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2야. 그럼 이 수직인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의 중심이 두 개를 더한 것의 절반이니까 2, 두 개를 더한 것의 절반 마이너스 3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2 빼기 3이야 라는 녀석이었던 거야. 이 직선의 이름이 잠깐만 하나 진짜 열받네? 전해다.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난 들어갔잖아 너로. 이렇게 되는 거였어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 잡을 거냐면 이 K라고 잡는 게 좋겠어. 이 K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 둘 다 불편해. 이 K라고 잡을까? 중심의 좌표를 2K, 여기다 2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중심의 좌표였던 거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잖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과하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거지. 왜냐하면 잘 생각 한번 해보면 니들은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아?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 얘에서 빼고 제곱하면 9고 빼고 제곱하면 여기에다가 고도하면 루트 45는 3루토야라는 거잖아. 근데 얘도 직각 이등변일 거잖아.
45도짜리. 그래서 이만큼이니까 3루토야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한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였고 이 직선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가 3루토야라는 여기는 공식대야라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 직선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y는 2 가로 x 플러스 1 빼기 9라는 직선이고 이 직선에서 이 거리까지가 3루토니까 k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 k를 구하면 결국에는 원점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 구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은 이러했다라는 거겠지. 아이코나 좀 부탁할게. 알겠지? 사실 10시 하루를 다 써도 시간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4시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돼. 4시부터 했으면 그 단계는 제대로 했냐고. 다음에 몇 번이냐면 몇 번이었나요? 3, 5, 4인가요? 맞죠? 3, 5, 4는 어떤 걸까요? 그죠. 역시 정리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이해됐을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영상 안 봤던 얘기긴 하네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2, 3,2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요 직선이라고 얘기하네요. C1과 C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다인 거야. 그죠? 근데 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넓이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 단계 이 놈이 중점이야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중점은 2,2분의 a 플러스 b인 것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여기다 대입하라는 말을 의미했던 거잖아. 즉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대입하면 이제 a 플러스 b가 8이야 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식 하나를 만들어냈고 a 플러스 b가 8이야 라는 식 하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얘가 지금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어떤 관계? 수직이야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직각이라고. 왜 직각이냐고 물어본다면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지울게.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왜 합동이냐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길이 똑같지 않나?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의 공통이니까 SSS 성립한다고. 그러면 각이 당연히 2등분 될 거니까 이게 90도야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이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수직의 A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Y는 2. 그렇지. 2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여기까지 해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잖아.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의 구조가 되려면 두 점의 기울기 얘에서 얘를 뺀 2분의 b 마이너스 a가 기울기고 걔가 2야였기 때문에 두 놈을 연립하면 해결이 되었던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거든. 그 영상 다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치? 다시 봐. 알겠지? 그 다음에 3, 5, 9 8 다시 해볼게. 부담이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 저것만 빨리 하고 이론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이론 설명도 빨리 마무리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다 하려고 어렵진 않아서 정리를 해줄게.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중심으로 하고 저 위에를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뭐라고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중심을 a,a제곱이야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근데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y축에 접한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원의 중심이 a,a제곱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지름이 뭐였다? 절대값 A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은 이런 구조 형태를 만든다고 했었지. 우리가 이런 구조야 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 였잖아. 그렇지?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겠다는 거고. 알아들었나? 이해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얘한테 어떻게 한다라고 썼냐면 접한다고 한 거잖아. 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엔 끝났다고. 원이 이렇게 있고 시작부터 줄면 어떡하지? 포기. 오늘 단거리는 금지. 이렇게 a 제곱이고 y는 루트 3x니까 이렇게 지나는 녀석일 거야라고 이해를 해보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a야라는 걸 알아들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렇지? 맞아. 이 구조의 형태. 그러면 이제 공식인 거거든. 공식. 그래서 제곱 정리를 해볼까?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인 거니까 제곱제곱을 루트 씌우면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집어넣고 맞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물론 절대값 a지만 어쨌든 뭐 양변을 제곱 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 이 상태로 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왜? 루트 3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것을 루트 씌우면 2잖아. 그러면 루트 3 A여야 되지 않아? 잘못 적었어. 맞아. 미안.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절대값을 벗기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잠깐만 얘 다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 루트 절대값 벗기고 루트 3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a야라는 식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넘기면 a라는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식은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는 0의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 a, b 반지름의 길을 ab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a가 결국엔 반지름인 거잖아. a 값은 두 개 나고 그 두 분의 곱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2가 돼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200이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는 거여서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풀만할 것 같고 요건 킬러 문항은 아니고 보통 우리 킬러 문항 19, 20번, 29번, 30번 중에서 이런 게 19번, 29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킬러 문항은 아니야. 알았지? 이해가? 이건 찍지 않아도 좀 찍어줘야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호 문제 다시 연습할게요. 3호 마지막에 다 돼가야지. 다 돼가. 3호구도 사실은 언급을 해보면 이것도 마지막이지. 정리하고 끝낼게요. 여기 들어가. 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대. 얘가 x-2y 플러스 5루트 5는 0이야 라는 직선이었던 거 같고 그러면 평행이야 라고 언급된 순간 이 직선의 형태도 구조가 비슷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 직선 형태는 x-2y 플러스 k는 0의 구조를 가질 거야. 평행이기 때문에 개수의 값도 어쨌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했냐면 정삼각형인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 또 게임이 끝났거든. 정삼각형인데 얘가 이등분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대충 느낌이 오지. 그치? 이 직선은 원점에서 이 중심을 지난 직선은 정삼각형의 구조상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접선도 수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의 의미 y는 2x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니지 x-2y는 0이라는 직선 y는 2분의 x라는 직선이겠지. 맞아. 그래서 y는 2분의 1 x야 라는 직선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거지. 여기까지의 간이 안 가네.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직선의 이름을 뭐라고 잡을까? 2k, k야 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의 간.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 직선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제부터 공식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곱제곱 루트 씌우면 루트 5고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2k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사라지면서 5루트 5가 되는 거여서 맞지?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와 똑같다? 5와 똑같다라는 게 만들어져서 반지름이 해결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거든. 그치? 공식 썼어. 그냥 제곱제곱 루트 씌고 2k, k를 집어넣으면 그냥 반지름 다 나눠지면서 사라지면서 5가 된다.
그럼 요거만 구하면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 요걸 못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지? 얘가 알아들었나? 해봐. 나는 이건 안 찍어도 되겠지? 영상이 있고 사진은 있고 그러니까 300 몇 번이? 60번? 61번 60번은 없는 거야 360번도 있는 거 같은데? 맞아? 해볼까? 선생님 들어봐 어우 진짜 힘들어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다라고 했냐면 2였다라고 한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요 놈의 잡들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A니까 뭐 A, A는 없으니까 그치? A, 2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A, 2라고 잡을게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요 놈은 접선이고 맞아 접선이고 얘는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결국에는 이 녀석 간 수직관계한 아니가 성립하지 않았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이름을 y는 a분의 2x라고 한다면 이 점은 2,0이잖아 맞나? 아니구나 a,0이잖아 그럼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면서 a,0을 지나는 직선식이지 않았을까? 이렇고 그렇게 식을 세워보면 결론적으로 이 직선식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 였던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a 가로 x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a 제곱이야 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면 x절편이 a고 y절편은 2분의 a 제곱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잖니. 그래서 2분의 a 제곱이니까 이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고 맞아 4분의 3 결론적으로 넓이가 4분의 3 a 제곱 4분의 a 세제곱이구나 a 세제곱이 얼마였다? 16이었다 a는 얼마였다? 4였다 라는 결론을 내겠지 a가 4였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걸 줬고 그리고 y는 mx 구하는 거 그냥 공식 같았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였을 거니까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다 친구들아 조금만 사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려 오케이? 사진 찍어줄래? 이제 끝이 보이네요 그죠? 2개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 2-3개만 361번도 어려운 문제가 맞나? 해볼게요 아닐 것 같아요. 361번은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사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62번도 같은 개념의 형태니까 사진 보면 이해하면 내가 사진 안 찍었니 혹시? 사진이 없니? 있어요? 네, 사진 보면 이해될 겁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봤는데 모르면 해드릴게요. 누구였니? 혹시 뭐? 사진 봐도 모르겠니? 그럼 해줄게요. 없어요? 진짜 해줄게요. 도와드릴게요. 도와줘야 되니? 이한이 도와줘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진 보면 100% 이해할 수 있고요. 그때도 안 되면 해드리는 게 맞겠다, 그죠? 그 다음에 몇 번 될까요? 300. 이건 또 사진 보면 100% 이해가 되는 사진 봐도 이해가 안 되던가요? 혹시? 그것만 얘기해줘요. 아니죠? 맞죠? 그냥 물어본 거죠. 안 하겠다. 영상이라도 보고 사진 보고 하면서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367은 사진 보면 100% 이해돼요. 영상 봐도 100% 이해돼요.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그래도 이 C단계에서 제일 쉬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C단계가 쌤이 원래 이제 마지막 장이 개정되기 전에 그 문제였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그 개편되고 교육청 기출이 자꾸 들어오고 C단계 그러면서 C단계 난이도가 비약업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끝에 네 문제는 사실 너무너무 단조로운 패턴이긴 해요. 조금은 뭐 앞에서 했던 오답보다 수월해요. 그래서 보면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정도. 오케이. 제 생각엔 진도를 나갈 건데요. 이 상태에서 저는 몰라요. 네, 저는 시간상 콘텐츠를 볼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원방만 4주 했어요. 오늘까지. 그러면 4주 했으면 충분한 겁니다. 한 4번 했어요. 그죠?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은 굉장히 단조롭다. 단순하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할 테니까 중요한 것만 1시간 내내 떠들 수 있는데 요건 이론 자체를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신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도형 자체가 원방 그냥 그 자체가 어렵고 직선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건 원의 직선과 이동이 섞이면 그때부터는 심화가 됩니다. 네, 평가한 기출 킬러 모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도 결국에는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 쌤 봐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할게요. 도형의 이동 우리 다 알아요. 원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니? 카메라가 여기 나오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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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니? 자 여기는 여기 나오니?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니? 여기 나와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할게요. 나와 비켜 네 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치와 좀 유사하겠죠. 우리가 배웠는데요. 네, 우리는 두 가지의 이동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평행 이동을 배웠고 하나는 대칭 이동을 배웠죠. 지금부터 배우는 도형의 이동은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부터 한번 해볼까요? 평행 이동. 우리 알고 있죠? 평행 이동. 자, 내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도형 xy, 변수 xy를 두는 도형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잡습니다. f x, y는 0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계식은 x와 y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도형은 직선일 수도 있고 이차함수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타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도형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은 자치 방정식과 똑같아요. 자치입니다. 자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잘 봐요. 네. x축의 아니죠. x축의 평행 이동 x축의 평행 이동한 것은 우리가 자 3학년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했었죠?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었나요?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거죠. 맞아요.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 그래서 f x 마이너스 a, y는 0의 구조로 바뀌는 식. 그죠?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 여서 이건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야 라고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자, 잘 봐요. y축의 평행 이동. 자, y축 방향으로 해서 b만큼 평행 이동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y 대신 뭘 집어넣었을까요? y 마이너스 a를 대입했죠. 그래서 f 이런 설명하는데도 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치겠네. 왜 의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제발 이해했나? 네, 부호가 반대로 가는데 이건 어떤 개념과 똑같냐면 자치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f x, y는 0이야 라는 녀석이 있어서 점의 자체 때 점으로 갈게요. x, y는 0이야 라는 어떤 점이 있었어.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켰어.
오케이, 그래서 그 새로운 대응되는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라고 잡았다고 생각할게. 오케이?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걸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 놈은 어떤 구조가 됐냐면 x 플러스 a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x 프라임이야라고 잡았다고. 이해가? 그리고 y 플러스 b를 뭐라고 잡았다고? y 프라임이야라고 잡았다고. 그럼 그 x는 뭐와 똑같냐라고 했을 때 그 x는 넘겨서 x는 뭐와 똑같다?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는 넘겨서 뭐가 된다?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는 식이 정리가 됐던 거였어. 그래서 x 대신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y 대신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새로운 관계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였는데 변수 xy잖아. 그러니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변수 xy로 바꿔준 것밖에 없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줘라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자취방정식 일정이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워! 부호 반대로 들어가! 라고 했던 거야. 사실은 자취입니다. 사실은 자취방정식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랬던 거야. 다시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였어 라는 직선이 있었어.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 이 위의 점을 x, y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새로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 라고 잡았어. 그러면 그 x 프라임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 x에 2를 더하는 거였어. y 프라임은 뭐였다고? y에 3을 더한 거였어. 근데 우리는 x는 뭐가 같다고? x 프라임 마이너스 2, y는 뭐가 같다고?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x 대신 x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y 대신 y 프라임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였던 거야. 그래서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 x 프라임 마이너스 2 더하기 2였어 라는 식이 됐다고. 맞아? 근데 우리는 변수 xy에 대한 관계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을 그냥 변수 xy로 변환하는 것밖에 없다 였던 거야.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개념의 원리는 적지방정식을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었던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몰라도 되겠다. 사실 그런 거지. 근데 이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의 형태이기 때문에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어차피 공식처럼 암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은 이거밖에 없는 거지. 다 한번 해보는 거야. x, y는 0이야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은 x 대신 x-a, y 대신 y-b를 대입한 관계식일 거야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이라는 건 니들은 뭘 보냐면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이 식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야. x 대신 x-a가 되고 y 대신 y-b가 됐다는 건 평행이동을 했구나. 평행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래서 x-a가 0이 되는 값은 x는 a일 거고 y-b가 0이 되는 값은 y는 b일 거잖아. 맞아? 그거만큼 무조건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평행이동을 찾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준식이 0이 되는 값만큼 무조건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논리인 거야. 나중에 헷갈릴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놔. 0이 되는 값만큼 평행이동 했을 것이다. 이해가? 이게 평행이동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평행이동은 뭐다? 쉬어간다. 쉬어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평행이동 말고 이해해야 되는 건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이 훨씬 복잡해. 정말 훨씬 더 그지 같아. 그래서 대칭이동을 점에 대한 대칭이동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건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근데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습만 좀 해주면 도형의 이동은 약간 쉬어갈 것이다. 이건데 하나씩 풀어볼게. 자,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의 이동은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거라면 대칭 이동은 할 얘기가 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풀어줄 건데 잘 들어봐. 자. 대칭이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대칭이동은 사실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공식처럼 암기하는 것들이 있고 공식 같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래.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 건데 종류별로 다 보여줄게.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끝 단계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볼 것인데 그 한 문제만 한 30분 투자하면 오늘 수업은 1분은 끝날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해보자.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첫 번째 되게 단순해. 점에 대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라고 한다면 대칭 이동은 항상 기억해나 무엇에 대한 기준인 거야. 알겠지?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줘라고 하면 그 뒷단어 붙는 대하여 앞에 있는 게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점이 있어. 한 점. 예를 들어서 A, B가 있어. A, B를 C, D에 대하여 라고 표현을 해주면 반드시 기준은 누가 되는 거냐면 C, D가 기준인 거야.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칭 이동의 원리는 반드시 이등분이 돼야 돼.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는 개념이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어떤 C, D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이 있고 어떤 A,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이 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칭 이동시키는 점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등분이 되는 이 점을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점 P,Q를 찾아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P,Q라는 건 잘 봐, 지금부터. P,Q라는 것은 어쨌든 이 기준점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원리인 거잖아. 그치? 중점이야. 제발 하지 마. 이런 설명하잖아. 하면 중점이다. 그치? 중점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중점과는 조건식이 뭐야? 합의 2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A와 P를 더한 것의 절반이 C였어 라는 식을 쓰는 거야. 그리고 B와 Q를 더한 것의 절반이 D였어 라는 식을 쓰는 거야.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P라는 점이 잘 봐. 이 C-A였어 가 되는 거고 Q라는 점은 이 D 마이너스 뭐였어? B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약간 공식이구나. 맞아.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공식이다. 어떤 공식을 가지냐면 C에다가 도배하고 A를 빼주고 D에다 도배해주고 B를 빼주면 새로운 대응점이 만들어져 라고 약간 공식처럼 갖다 쓰기도 해. 실제로 그래. 그래서 이걸 굳이 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어떤 예를 들어서 1,1을 5,7에 대하여 그럼 누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5,7이 기준점인 거야. 새로운 대칭 이동되는 점을 구해줘라고 우리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새로운 대칭되는 점을 여기에 몇 배하고 2배하고 여기를 빼주고 콤마